안녕하세요. 세리상담센터 임상 및 상담심리학 박사 최세환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광주 사건에 대한 심리학자의 그 견해, 심리 분석을 이야기했습니다. 주로 이제 제가 거기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, 이제 이 사람에 대해 나온 이야기 중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외에 성도착 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어,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. 원래 성장애라는 큰 장애군에서 성기능장애라는 게 있습니다.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조루라든지 치루라든지 뭐 절정감 장애라든지 이런. 그다음에 성불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예전 개념으로는 호모라고 하죠. 호모, 레즈비안, 뭐 동성애 하죠. 그게 이제 성불편증으로 좀 완화되고 조금 점잖은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. 그다음 다른 하나가 성도착장애입니다. 이게 뭐 미국에서 정신의학 체계가 바뀔 때마다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해서 저희도 참 헷갈립니다. 뭐 시험 보는 젊은 친구들은 이거 외워야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뭐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성도착장애란 것은 비정상적인 대상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강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걸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사회적, 직업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됩니다.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장애가 따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 본 사람들 있죠?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그거 보면 재밌습니다. 남한테 걸리지만 않으면. 이제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혹은 날 봐가지고 뭐 직장 가서 매일 자고 존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 본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성행동을 해야만 쾌감에 갈 수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취미생활로 뭐 취미생활을 좀 과할지 모르지만 뭐 환자로 보는 건 좀 곤란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대상이라는 건 사춘기 이전의 아동, 소아 기호증이라고 합니다. 페도필리아라고 하는데 또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그것도 비정상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. 동물에 대해서. 뭐, 지나가는 개를 보고, 아, 쟤랑 해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잖아요. 영어로는 그 zoophilia 합니다. 우리가 동물원 할 때 zoo 하지만 여기서 그 수간할 때는 발음이 zoo가 됩니다. zoophilia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또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것은 뭐 꽉 끼는 지하철에서 뭐 자꾸 비빈다든지 찍는다든지 또 침대에 묶인 상황에서 글쎄요. 그 테이블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침대에 묶인 상황에서 성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. 그리고 뭐 다른 장애들도 많습니다. 관음 장애라는 것도 있고 뭐 흔히 몰카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노출 장애. 그 자기 성기를 드러내고 그걸 본 사람이 놀라는 데서 이제 쾌감을 느끼고 또 그때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바바리맨이라고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 그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. 제가 바바리맨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동영상 한 찍은 게 있습니다.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찰 도착 장애. 이건 비비는 겁니다. 그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여성의 뭐 엉덩이에다 성기를 비빈다든지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장애인데 DSM-4인가 5에 오면서 이게 새로 등장한 장애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성적 피학 장애, 피학증이라고 뭐 흔히 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성적 가학 장애, 가학증 뭐 채찍질을 한다든지 또 무슨 목을 졸른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화상해 장애, 그 다음에 물품 음란 장애, 어, 물품 사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제가 옛날 대학병원에 그 임상심리 정신과 수련 받을 때 수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선생님, 자기 아들이 여자 그 팬티를 자꾸 사모는데 괜찮겠냐고.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라고 오히려 그걸 너무 죄책감을 주고 하면 그게 더 지하로 들어가고
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? 점점 음지로 들어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두고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복장 도착 장애라고 있습니다. 복장 도착은 이제 뭐 여자 옷을 입고 한다든지 등등 자기가 보통 성형이 할 때 입지 않는 옷 보통 벗고 하죠. 입고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문명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벗고 합니다. 이제 그런 걸 복장 도착장애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동물 어떤 수간이라든지 또 시간이라고 합니다. 좀 그렇지만 시체 애호증, 사체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체와 어떤 상관계를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이 성도착의 경과는 보통 시작을 사춘기나 초기 성기에 시작합니다. 대부분 정신장애가 조현병도 그렇고 대부분 이때 시작합니다. 그때 발병해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원인은 밝혀진 게 사실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가설들, 이론들만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동기의 어떤 성적인, 정서적인 학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, 이건 이제 심리적 요인으로 보는 거죠. 또 호르몬 이상,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. 뭐 아직 다 가설 상태로 말씀드렸었고, 또 치료도 음,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는데, 이제 심리 치료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제 생각에는 성도착 장애는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리얼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, 성도착 장애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. 그 밝혀진 게 한 번의 그 다문화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한 번의 성폭행 시도를 가지고 성도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.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, 이 사람도 전문가가 직접 봐야 되고 인터뷰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포머가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심리 분석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성도착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추측성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본 경우로는 성도착 있는 사람들이 막 액티브하고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상당히 뭐 자기 욕구 충족을 시키면 되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즐기고 쾌감을 느끼고 하지 그걸 밖에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그게 안 된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폭발적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. 아무튼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